오늘은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부부간의 성생활과 이혼에 관한 얘기가 좀 예민한 부분일 수 있지.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부부 생활을 하는 거랑 결혼하기 이전에 사귀는 거랑 완전히 천양지차야. 근데 이제 내가 맡았던 사건이 문제가 뭐였냐면 내 의뢰인은 여성분이었는데 남편과 이 성생활을 좀 적극적으로 하기를 원했던 분이야. 근데 남편은 목적이 따로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지. 아내가 이제 남편과 사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딱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은 그냥 뭐 퇴근해서 샤워 샥 하고 그냥 자기 볼일만 보고 자기 아내한테 전혀 관심이 없는 거야. 아내는 그게 아닌데. 그런 게 이제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 계속 반복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이 사건에서 남편이 애취증이 좀 있기는 했어. 뭐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회사를 갔다 오면 냄새 난다고 해서 씻고 신체 요청은 잘 안 하고. 근데 우리 의뢰인이 자존심도 좀 적고 적극적으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유혹 아닌 유혹도 하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남편이 목소리인 거야. 혼인 생활 15년 동안에 성관계를 3번을 했대. 3번. 근데 3번 했는데 그 중에 또 임신이 돼서 또 애는 하나 있는 거야. 근데 이 여성분이 미치겠는 거지. 기본적으로 남자든 여자든 혼인생활하면 기본적인 성욕이라는 게 있잖아. 근데 부부간에 어떤 법률적으로도 성관계에 대한 의무가 있단 말이야. 물론 이제 강제로 하는 건 말이 안 되지. 그렇지만 어느 정도 그거를 응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건데 너무 성적인 그런 관계가 없으니까 이 여성은 그런 욕구가 있는데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미치겠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게 15년이 이어진 거야. 남편은 자기한테 별로 관심도 없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해도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그리고 뭐 좀 해보려면 뭐 예를 들어서 집을 어떻게 돈을 어떻게 모아서 재테크를 어떻게 해서 그 얘기를 해도 셔틀버스처럼 왔다 갔다 직장만 다니고 대화도 안 하고. 그러니까 아마도 어떤 육체적인 불만족이 다른 기타 어떤 정서적인 관심이라든가 그런 거 있잖아. 관심을 가져주고 대화도 하고 또 정신적으로 만족이 채워졌으면 또 그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됐을 텐데 그것도 아니야. 그게 쌓이다 보니까 우리 의뢰인이 어떻게 됐냐면 다른 남성분을 만나게 된 거야. 근데 또 하필이면 남편한테 걸렸어 그거를 또. 근데 또 남편이 또 어떻게 또 증거를 잡았네. 근데 이 여성분은 도저히 이게 안 되는 거지. 이혼 소송을 하고 싶다. 그리고 이혼 소송을 하고 싶다고 하면서 그 전에 이제 본인이 개인적으로 이혼 소장을 내고 재판을 한 번 하고 오신 거야. 근데 이제 나한테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합의부였는데 부장 판사님이 여성분이더래. 근데 자기를 엄청 비난을 하더라는 거야. 여성이 애도 있고 바람을 폈는데 먼저 이혼 소송을 한 거에 대해서 또 이제 혼자 재판 나갔을 거 아니야. 변호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엄청 그 법정에서 뭐라 그랬나 봐. 그러니까 이제 너무 충격을 먹고 나를 찾아온 거지. 변호사를 써야겠다. 근데 판사들이 그 사람의 결혼 생활 전체적인 걸 그걸 아나. 그렇잖아. 이게 근데 외경상 부정행위라는 사람이 이혼 청구하는 건 기각이 되는 게 맞거든. 근데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사정이 너무 딱해. 내가 이제 법정을 갔는데 상대방 남성분이 이렇게 나왔는데 내가 이렇게 봐도 그렇잖아. 나도 변호사가 몇 년 넘게 했으니까 별별 상황 다 만났을 거 아니야. 내가 봐도 남성이 우리 의뢰인이 말하는 게 뭔 줄 딱 봐도 알겠는 거야. 그냥 자기 와이프든 뭐든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 그 느낌이 말로 설명하기가 뭐한데 그걸 알겠더라고. 근데 문제는 그 부분을 되게 어필을 많이 했는데 성적인 어떤 관계, 성관계를 거부를 하고도 이혼 사유가 있고 이것도 유책성이다 주장을 했는데 결국은 안 됐어. 1심에서 패소를 하고 항소심에서 패소를 하고 대법원에서 패소를 해서 결국은 이혼을 못하기는 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 그때의 혼인 관계에 있어서 여성으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한 어떤 여성으로서의 자존감이 무너졌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준비 서면을 그때 뭐 40장인가 써서 냈던 걸로 기억이 나. 40장 가까이. 근데 안 먹히더라고. 그래서 난 그때 느낀 게 참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이 됐는데 물론 바람핀 건 잘못은 했지. 근데 남편이 원인 제공을 한 것도 있거든. 부부라는 게 그렇잖아. 서로 상호 호응을 하고 뭐 싸우든 뭐 밉든 뭔가 오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부는 아예 오가는 게 없었던 거야. 그냥 무관심. 혼인 생활은 뭐하고 해서 이혼한 게 맞잖아. 근데 남편도 이혼 안 한대. 그렇다고 또 같이 살고 싶지도 않대. 그 태도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 사는 것도 아니고 살고 싶지도 않은데 이혼을 하기 싫고 아이 때문에. 근데 아이도 뭐 고등학생인데 그럼 결국은 이혼을 못 했는데 우리 의뢰인이 나한테 했던 말 아주 기억에 남는 게 있어. 변호사님 자기 너무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어떤 외로움을 그러니까 같은 가정 내에서 살면서도 어떤 소외감이나 외로움을 너무 많이 느껴서 지나가는 남자 아무나 그냥 붙잡고 싶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우리 의뢰인이 나한테 어쨌든 변호사지만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는 심리적으로 이미 약간 외로움이라고 해야 되나? 소외감? 어떤 자존감? 이런 것들이 극단적으로 내몰린 상황이 일어나는 거거든. 근데 그거를 아무리 남편한테 호소를 해도 남편이 알아주지 않고 특이한 케이스였어. 근데 여성분이 또 뭐 매력이 있고 예쁘게 생겼었거든. 남편이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래서 15년 가까이 결혼생활하면서 딱 3번밖에 안 했다고요? 이게 말이 돼요? 물어봤는데 정말이래. 정말. 근데 정말인 것 같아. 근데 말이 되나? 나 지금도 이해가 안 가. 같은 남성으로서 이해가 안 가. 이거 보시는 남성분들 이해 가시나요? 결국 이혼을 못했어. 그거 보면서 우리나라가 아직도 어떤 이 부정행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되게 보수적으로 보고 있구나. 내가 사실 판사였으면 그래서 모르겠어. 물론 법리상 유책주의이기 때문에 이혼 청구 기각시킨 건 이해가. 다 뭐 부부생활 전체를 판사들이 알 수는 없으니까 이런 상황은 가능하지만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나라 법은 아직도 파탄주의로 가기는 멀었구나 하는 생각은 아직도 들기는 했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어. 이혼을 해서 좋은 남자 만나서 잘 살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안타까운 사연이었지. 이만 할게.